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여러분들 젤리빠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연금저축 펀드를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연금저축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자 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아직도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입을 했지만 내가 잘한 건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하지만 이 영상 보시고 나면요, 이러한 고민들 말끔하게 사라지고 바로 증권사 어플을 켜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장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마지막 부분에 이 주의사항도 넣어놨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요, 이렇게 그러면 좋은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했는데 어떻게 펀드를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펀드 선택하는 꿀팁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연금저축 펀드를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면 약 20%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효과를 본다 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저축 펀드는요, 기존 금융상품들에 비해서 세액공제율이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자,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분들은 마찬가지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분들을 가정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점 고려해서 영상을 봐주시고요. 자, 다시 첫 번째 이유로 돌아와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400만원 납부하면 16.5% 돌려받습니다. 자, 그러면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것을 예금에 비교하면 16.5%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돌려받은 66만원을 충동적 소비를 하지 마시고 다시 연금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난 334만원만 납부하고 66만원을 포함해서 400만원을 채우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연도에 또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나는 334만원을 납부했고 다시 66만원을 돌려받았으니까 단순 수익률로 빗대해서 설명하면 약 20% 정도의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66만원을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매년 66만원이 누적이 생기고요, 이 누적된 금액에서 또 수익이 발생해서 이 복리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액공제를 통해서 환급받은 세금은요, 소비하지 마시고 연금저축에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효과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소비를 해버리면 세액공제를 통한 자산 증식은 전혀 없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게 되는 거니까 꼭 재투자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아주 큰 장점인데요, 부자들이 좋아합니다. 뭐냐면 과세이연입니다. 이 과세이연이라는 것은요, 현재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미래로 연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시면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형 ETF도 투자할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형 ETF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 펀드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이 펀드와 ETF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원래 납부를 했는지 알고 있어야 비교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채권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해외 펀드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이나 배당소득, 채권소득 등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ETF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의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로 이러한 펀드와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엔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도 연금저축펀드로 계속 굴러가는 거니까 세금을 안 내는 장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의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까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과세현 효과를 더 크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왕이면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로 투자하시고 해외 펀드나 해외 ETF를 연금저축 펀드 계좌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세금의 복리 효과를 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연금저축 계좌를 일반 직장인들보다 부자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효과는 400만 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돈들을 모두 해외 펀드나 해외 ETF로 가입을 한다면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이면서 분리과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6.6에서 46%까지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고 퇴직소득세도 마찬가지로 6.6에서 46%까지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는요,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서 그냥 3.3에서 5.5%의 세금을 징수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의 합산이 있다 없다? 없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 16.5% 받고 과세 2연 받아서 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키고도 내가 내는 세금은 그냥 연금 받을 때 연 3.3에서 5.5%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단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금 수령액을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금융권에 방문하셔가지고요, 저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나면 그냥 이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유는요, 바로 노후자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노인 상대 빈곤율도 48.8%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인분들께서 자살을 하시는 이유는 1위가 경제적인 어려움, 2위가 건강 문제, 3위가 부부나 자녀와의 갈등, 단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의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노후에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풍요롭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선택은 아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노후 준비는 해야 하는데요.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예금이든 연금이든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면 제가 말씀드린 혜택을 다 보면서 노후 준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가입하셔서 좀 풍요로운 은퇴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릴 건데요. 만약 연금저축 펀드를 유지하다가 중도 인출이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내가 받았던 혜택 돌려내야 돼요.
그게 바로 기타소득세 16.5%이거든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요, 16.5%의 혜택을 받고 만약 혹시 해지를 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뱉어내는 거니까 이걸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의 근로자분들은 세액공제는 13.2%의 혜택을 받았는데 내가 돌려내는 것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돌려내야 되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월 소득과 그 다음에 다른 재무 목표를 고려해서 적정 금액을 납입하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 제가 이미 영상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면 얼마씩 납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계산이 설 거예요.